안녕하세요. 10월 17일 진짜 안보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화네트워크 문채연이고요. 옆에는 정옥식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외근이 잦으신 것 같은데 많이 바쁘신가 봐요. 예. 오늘 오전엔 저기 서울 시립대에 가서 네. 그 강연을 하고 왔는데 3시간 동안 연락에 떠들고 오니까 좀 힘이 빠진 상태인데 그래도 네. 다시 화이팅해서 오늘 방송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저한테 말을 많이 하라는 그런 압박을 주시는 것 같네요. 네,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을 또 많이 해주셔야 네. 네. 이래 또 텁텁한 목소리가 많이 나가는 것보단 또 우리 채원 씨. 그런가요? 네. 또 목소리를 응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네. 저보다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오전에도 강연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요즘 사실 남북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큰 새로운 소식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신가 봐요? 뭐 소식이 없다기보다는 좋은 소식보다는 좀 별로 안 좋은 소식, 네, 밝은 그렇죠. 소식보다는 어두운 소식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오늘 그 시립대에서 강연을 하면서 그 2개의 사진을 띄워놓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네. 지난 15일이었나요? 그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열렸던 네, 맞습니다. 남북한 축구 대표팀의 그 월드컵 예선전. 거기에 이제 김일성 경기장이 텅 비어 있는 사진을 한쪽에 네, 올려놓고 그랬었죠. 다른 한쪽에는 작년 9월 19일 날 평양 능라도 5일 경기장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약 15만 명의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하는 사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작년 9월 19일 날에는 꽉 찼던 경기장이 왜 이번에는 텅텅 비었나? 뭐 그런 걸 가지고 오늘 강연의 말문을 열었었죠. 네,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런 표현이 얼마 전에 일어난 있었던 축구 경기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더비라고 15일 평양에서 열린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을 두고 영국 BBC 방송이 한 말인데요. 정말 설명만 보면은 이상한 더비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평양에서 또 남한 그리고 북한 축구 선수들 간의 경기를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말씀하셨다시피 무관중으로 경기가 이루어졌고 중계도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29년 만에 평양에서 그 남자 축구 대표팀의 경기가 있었죠. 네. 1990년에 그때도 남북 관계가 다시 이제 좋아지는 국면이어서 경평 축구대 부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평양에서 그 경기를 했었고 또 그 다음엔 서울에서 경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네. 그렇지만 또 이제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그게 흐지부지 됐다가 29년 만에 이제 평양에서 또 남북한 모두 또 축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우리 대표팀에는 또 세계적인 스타인 또 손흥민 선수도 있고 네. 북한에도 떠오르는 신성 한광성인가요? 이제 유벤투스 네. 2부 리그에서 북한에 호날두라는 말이 있다고. 예. 네. 뭐 그 선수가 얼마나 잘하는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상당히 총만 맞는 또 신예고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맞물려 있어서 그래서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좀 관심을 많이 끈 경기였죠. 네. 코리아 더비. 예, 코리아 더비. 이름만 들어도, 네. 예. 근데 뭐 그전부터 신호가 별로 안 좋았었는데 우리 정부 쪽에서는 당연히 선수들은 가는 거고 네. 선수단은 당연히 가는 거고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역사적인 경기인 만큼 생중계 또 뭐 보통 월드컵 예선전 하면 다들 생중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제 생중계 필요한 취재단, 또 지원 인력, 그리고 우리 또 이제 축구 경기하면 붉은 악마가 떠오르잖아요. 네. 예, 예. 그래서 붉은 악마를 비롯한 응원단,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우리 정부 당국자들도 좀 가서 네. 몇 개월 동안 단절된 남북 대화도 좀 복원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어요. 네. 예. 근데 북한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무응답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선수단만 달랑 간 상황이고. 네. 그래서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아마도 북한이 홈 이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네. 김일성 경기장이 한 5만 명 그 규모의 경기장이라고 하는데 평양 시민 5만 명이 꽉 들어쳐가지고. 네. 예? 아주 일사불란하면서 일방적으로 응원을 하게 되면 네. 그러면 홈 이점을 홈 터세를 갖다가 마음껏 누리지 않겠느냐
뭐 그런 예상들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 이제 피파 회장도 가 있었고 스웨덴 주 북한 스웨덴 대사도 가 있었는데 보내온 사진들 보니까 굉장히 텅 비어 있어요. 네, 뭐 기자회견장에도 북한 기자 5명만 있었고 네. 되게 약간 휑한 분위기였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썰렁했던 거죠. 네. 그래서 갖게 되는 의문은 작년 9월 19일 날 그 능라도 경기장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것처럼 그때 북한이 역대급 환대를 한 거거든요. 네. 네? 역대급 환대를. 그때 되게 한 거였고. 놀랐었죠. 예. 왜냐면 군, 뭐 수뇌부 이런 사람들한테도. 네. 그런데 1년 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네. 이런 식으로 냉대를 하는 건가. 예. 북한이 원래 그런 나라니까 그런 거냐. 네. 아니면 아무튼 뭔가 좀 속에 뒤틀린 게 있어갖고 저러는 건가. 그런 다양한 좀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네. 그냥 약간 단순히 냉대를 한 것이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냥 선수단만 그러니까 남한에서 선수단만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도 상당한 축구 팬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김정은 위원장도 없었다고 하고 관중들도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는 것이 약간 정말 이 경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게 관심이 없다 이런 메시지를 좀 주고 싶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일각에서는 이제 남북한 축구팀 사이에 전력 차이가 있잖아요. 네. 예? 북한은 100위권 바뀌고 한국은 이제 30위권이고 그래서 이 평양 앞마당에서 이렇게 남측한테 대패하는 꼴을 평양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무관중을 한 거다. 네.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저는 별로 동의가 안 되는 해석이에요. 다른 해석도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남한 응원단이 안 오니까 공평하게 하려고 북한 응원단도 없다고. 예.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김정은 정권은 이 행사를 남한 쪽뿐만 아니라 북한 또 국제적으로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죠? 예. 뭐 그거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선 한푼이 아쉬운 입장이니까 여기서 몇백 명의 응원단이 간다고 하고 취재단이 가게 되면 뭐 흔히 얘기하는 외야 수입도 뭐 짭짤하게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중계권도 엄청날 거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포기했다라고 하는 건 뭔가 아무튼 김정은 정권이 지금 많이 속에 뒤틀려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한 거죠.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단적인 예로 드러났지만 그 전부터 계속 북한 정권이 남한 정권에 약간 불만을 갖고 있다,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일을 계기로 뭐 상당수 국내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북한이 하노이 노딜과 스톡홀름 노딜의 분풀이를 미국한테 못하니까 남한한테 하는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던데. 미국한테도 하고 있잖아요, 요즘. 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일단 네. 북한이 이렇게 속 좁은 모습 보이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뭐 비판받을 소지가 많이 있죠. 네. 더군다나 이제 좀 어찌되었든 스포츠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월드컵 축구 대회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뭐 정치와 분리를 해서 접근하든지 네. 아니면 좀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좀 풀 수 있는 계기로 삼든지 뭐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런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 충분히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북한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하노이 노딜에 의해서 스톡홀름 노딜을 남한에 분풀이하는 거다. 네. 자꾸 남 탓하는 기류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강한데 저는 별로 일단 그에 대해서 동의가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아니 하노이 노딜이 끝난 지 지금 8개월 가까이 지난 상황이고 그렇죠. 네. 그죠? 예. 그래서 남북 관계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스톡홀름 북미 실무회담 뭐 전에는 북한이 대남 비난을 자제하다가 그 노딜로 끝나니까 또 남한에 또 비방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도 있는데. 근데 북한의 대남 비방은 스톡홀름 회담과 관계없이 일관적으로 계속 나왔었어요. 일관되게. 네. 예?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일단 사실관계에 맞지가 않아요. 스톡홀름 회담 전에는 대남 비방을 중단했다가 노딜을 끝난 다음에 비방을 재개했다. 라는 게 그 주장 자체가 팩트와 맞지가 않아요. 네. 예. 그럼 도대체 왜 그런 거냐? 라는 것 갖다가 좀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죠. 네. 그리고 그 속에서 혹시 내 탓,
제 탓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 그렇죠. 예. 네. 우리 정부 혹은 우리 그 남측 전체에 어떤 좀 뭐 잘못은 없나, 책임은 없나, 좀 이런 성찰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이 성찰해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엔 그 김정은 위원장의 이른바 권언, 네. 권언이라고 하면 이제 뭐 권고 혹은 충고, 뭐 제안, 요구 이런 의미를 복합적으로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7월 25일 날 김정은이 그 단거리 발사체를 현장 지도하면서 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섭섭함을 전혀 여과 없이 쏟아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나누고 뒤에서는 외세와 같이 군사 훈련을 하고 그런 뭐 최신형 무기들을 도입하는데 여념이 없는 네. 이런 어떤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맹비난하면서 다시 4월 판문점 선언할 때 그리고 9월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할 때 자세로 돌아오기를 권언한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전개된 거는 그 권언과는 정반대로 들어갔죠. 네. 예, 정반대로 들어갔어요. 우선 한미 군사훈련을 보면은 어찌되었든 6월 30일 날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이제 안 할게 라고 약속을 했었죠. 했단 말이죠. 네. 예, 안 할게. 근데 한미 군당국에서 그걸 8월 달에 재개하기로 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비난이 수위가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근데 군사훈련 하는 것 자체도 어찌됐든 김정은 입장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 네. 예?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뭐 군사훈련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 이런 것도 잘 안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런 상황에서 군사훈련의 내용에 수복 지역에 대한 안정화 작전. 네. 예. 이거는 유사시 북한 점령 훈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군사훈련하는 것 자체도 불만인데 유사시 북한 점령 훈련까지 포함했다 그러니까 북한이 더 열받은 거죠. 예? 예. 네. 덜 받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권언을 통해서 김정은이 거기에 이제 강조한 그 행간에 담긴 건 작년 4월 또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단계적 군축을 추진하기로 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죠? 예. 근데 단계적 군축은 고사하고 문재인 정부가 역대급 군비 증강 계획을 줄줄이 발표를 했죠. 그렇죠. 최근에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네, 3년 네. 동안 미국의 무기를 네. 이제 구매할 계획을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예. 그러니까 속된 말로 김정은 입장에선 가오가 안 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죠? 북한에서 김정은은 어찌됐든 최고 존엄이라고 네. 표현이 되면서 그렇게 최고 존엄이 권언을 한 셈인데 근데 그게 다 무시당했다고 북한은 여기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후 직후부터 북한의 모든 매체나 그냥 국가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남측을 향해서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죠? 예.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의 막말을 쏟아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최근에 1년의 남북관계 악화, 특히 이제 텅 빈 김일성 경기장이 보여주는 건 그 최고 지도자의 권언이 무시당한 거에 대한 남측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섭섭함, 불만, 분노 이런 것들이 표출되는 그 과정의 일환이다. 이게 무슨 뭐 하노이 노딜에 대한 분풀이가 지금까지 이어진다. 스톡홀름 노딜에 대한 분풀이를 하고 있다. 이런 어떤 아전 인수식의 그 해석보다는 지금 상황을 냉정하게 본다고 한다면 북한의 언행이 굉장히 유감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그 유감스러운 언행에 제가 보기엔 적지 않은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 남측에 있다. 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래야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작년에 이제 평양 선언을 하면서 단계적 군축에 대해서 약속을 하기도 했고 또 올해 초였나요?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이 문구를 이제 삭제한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약간 좀 이렇게 군사적으로 긴장감이 완화되는 그런 징조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그 한미 군사 연습 그러니까 연합 군사 네. 훈련하면서 수복 지역이라는 표현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런 단어를 이제 쓰는 것들이 좀 뭔가 대북의 강경책을 약간 암시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크게 생각 없이 쓰는 단어인지. 저도 그게 진짜 궁금해요. 네. 그 대통령이 주재를 하던 안보실장이 주재를 하던 뭐 국무회의도 많이 열리고 그죠? 안보관계 장관회의도 열리고 네.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열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청와대와 정부의 관련 부처들의 책임자들이 나와서 지금 현재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대응책을 세우는 게 네. 주된 목적인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서 국방부가 이번에 군사훈련을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해야 된다. 뭐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연합태세를 갖춘 데도 필요하다. 다만 실제 그 병력과 무기를 동원하는 것보다는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지휘소 훈련 중심으로 가겠다. 네. 그러면서 근데 뭐 이제 이 그 군사훈련의 단계가 있잖아요. 유사시 이제 북한의 공격을 격퇴하고 방어하고. 네, 이 방송 중간에 잠깐 정정이 돼서 예, 저희가 이게 전문적으로 이 팟캐스트 제작을 해본 게 별로 오래 안 됐잖아요. 예, 얼마 안 돼서 거의 안 됐죠. 중간에 정정이 돼갖고 잠깐 좀 방송에 차질이 좀 생긴 점 양해 말씀 구하고요. 아무튼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은 핵무기가 아니라 대화와 신뢰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정작 그 한국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은 힘과 군사력이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역대급 군비 증강을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예. 이런 부분들이 그 남북 정상이 합의한 단계적 군축의 기초를 흔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에 대해서 또 북한은 한편으로는 뭐 단거리 발사체 또 최근에는 SLBM 네. 이런 것까지 이제 쏘면서 걱정되는 것은 그 남북한이 단계적 군축을 통해서 즉 한반도의 평화를 군비 경쟁 또 강력한 군사적 준비 태세에 의존하는 좀 이렇게 그 억제력에 의존하는 불안한 평화가 아니라 이 대화와 신뢰 그리고 약속 이행을 통한 어떤 공고한 평화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작년 남북한 정상이 의기투합한 것인데 어쨌든 올해 들어서 이게 지금 정반대로 또다시 과거처럼 또 힘에 의한 평화 그 과정에서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이런 현실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네. 정말 악순환이라는 말이 좀 맞는 것이 이번에 그 남한과 북한 경기가 이제 잘 성사되지 못한 것을 계기로 또 언론에서 많이들 남북관계 개선해봤자 소용없다 뭐 이런 논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하고 그러면서 남한도 경항공모함 및 핵 잠수함 건조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좀 이제 군비 증강의 고삐가 풀린 느낌이에요. 네. 예, 이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참 영향을 미치게 될 터인데 아무튼 그 좀 이번에 남북한 축구 경기가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좋으면 아마 좀 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좀 상호 간의 감정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네. 네, 상호 간의 감정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서 좀 걱정이고 뭐 단번에 지금 상황을 뭐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럴 때 남북한 좀 모두 좀 일단 좀 냉각기도 좀 거치고 좀 자제하면서 네. 그렇죠? 자제하면서 서로 남탓만 할 것이 아니라 북한도 분명히 잘못된 언행들이 많이 있는 거니까 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성찰에 반성의 시간을 좀 갖고 네. 좀 남북 관계를 다시 복원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네. 오늘은 잘 성사되지 못한 남북한 더비에 대해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본 남북 관계의 현 주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2부에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핵 잠수함 건조 계획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